예, 이제 페이지 220페이지네요. 도시계열법 나옵니다. 도시계열법은 좀 어려운 법이죠. 어려운 법인데 이것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6문제 나오는데 아주 4개는 좀 쉽게 나오니까 4개는 이제 우리가 제가 같이 하시면 충분하게 쉽게 득점하시고 2문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이 법에서는요, 조금 1번은 좀 포기하면서 보시는 훈련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앞 책에도 넘어가시고 220페이지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법은. 자, 칠판 보시면요. 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적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하자라는 의미의 법률을 배우시고 계십니다. 배우시는데, 자, 우리 세우는 어떤 국토 계획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빼고요. 우리 어떤 도시 차원에서 도시에서 일단 계획을 세우는데 장기 발전을 위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기 실천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일반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들인데 또 요 도시 계획들을 위해서 좀 지침을 주고 지배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계획책인데, 자, 우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뭐 있습니까? 토지 이용상을 다 정하죠.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이죠.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또 요 책 일부에 대해서 용도 지구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용도구역 결정을 해서 또 다른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뭐 있습니까? 자, 우리 기반시설, 각종 어떤 중요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를 하거나 또 정비 등 하고자 할 때 그 종류와 위치 등을 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자. 요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역시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또 낡은 시가지 도시 정비 사업 되고자 정비 사업도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구 안의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의 상세한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도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제한을 좀 풀어준다 해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최소구역에 관한 어떤 결정과 이 안에서의 풀어주는 계획들에 대한 결정도 다 이걸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1번과 2번과 또 4번, 5번 사항들은요 이미 다 이 법에서 다 나왔는데 여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사안을 위해서 따로 하나 법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배우실 바로 도시개발법은요. 요 도시개발 행위 가운데서 개발 사업, 큰 어떤 개발 규모의 큰 어떤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개발법이라는 이 법이 따로 하나 있어서 이 도시개발 사업만을 위해서 따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낡은 시까지 정비하자. 이 정비사업도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변환법이 이어서 그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 이것을 잘 하기 위한 바로 특별법 도시개발법 이것을 배우신다. 원래 원칙은요 국토의 이용사항 중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서 개발법 이렇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 법의 목적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자, 1번의 재정 목적을 딱 보시면요.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용어적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 밑에 2번부터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가 딱 나옵니다. 2번째 보시면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라고 딱 그 어휘를 딱 보시면 그 2번에 있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의의를 잘 보시면요 정확한 어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 딱 보시면 개발 사업은요 미리 사전에 결정이 되어져 있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요 장소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이것을 잘 어떻게 작게는 단지로요 또 크게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거대한 시가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도시개발 사업은 모든 장소가 아닙니다. 거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요 특정 장소를 딱 정하고 정해진 요 장소를 멋지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말이 포함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를 딱 정한 다음에 요 장소를 이쁘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기타 각종 어떤 기반시설 아주 멋지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요 어떤 막무가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판단을 통해서 할 장소를 딱 정한다. 그것이 뭐냐? 도시개발구역이고요. 이 구역 안에서의 아주 체계적인 이쁜 조성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출발은 먼저 항상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장소를 딱 정하고 나서 그 장소를 멋지게 꾸미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 보시면 다시 도시개발구역이란 무엇이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진 구역이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요. 원래 원칙은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랍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할 것인데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하는 이 단계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들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편을 딱 보십니다. 보시면 먼저 02페이지를 보기 전에 02번입니다. 보기 전에 먼저 앞서가지고요. 한 장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225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22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225페이지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보세요. 그래서 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일 출발선상에 중요한 어떤 그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누구냐? 결국은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누가 하냐? 보시면 첫 번째 해서 오른편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요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요 지방시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또 대도시도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말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 보시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바로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도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 두 번째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국장도 관리계획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지정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구역 지정한다가 원칙인데,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요. 자, 또 근형이 오른편에 보시면 원칙과 그 밑에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원칙 밑에 예외는 또 이겁니다. 보시면 요 대상 지역입니다. 구역 필요한 대상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대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협의합니다. 협의. 어떤 협의냐 하니까 지정할 자를 지정권자, 이 사업을 주도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할 자를 정하는 협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요, 국토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곧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이번에 예외에 나와 있고요. 또 3번에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서 쫙 등장을 또 합니다. 해서 보시면 박스 안에 1, 2, 3, 4, 5번 딱 나와 있죠. 자, 이건 두 문자 한번 따보세요. 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30만 원 빌릴 협상을 하는데 요 협상이 안 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릴 협상하는데 협상이 안 된다. 합니다. 자, 여기 하나 나왔죠? 협상이 안 된다. 2개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데 지정자 정하는 협상이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나왔죠? 2개 이상의 시도대에 걸치는 구역이 필요한데 지정자 정하는 협상이 안 된다. 그럼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들이 필요해서 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는요. 지방이 아니고 국장한테 직접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입니다. 참 많이 있겠죠. 지금 보시면 세종시다 또는요 혁신도시 등 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할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10만 평균 됩니다. 요 규모 이상으로서 누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국장한테 제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들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또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차이점은요 공공기관은 100% 자금을 다 출자한 것이고요 출연기관은 50% 이상 출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 다 출자한 공기관 바로 공공기관의 장들이 제한하거나 또는요 반 이상 출자한 바로 출연기한 장, 정부 출연기한 장들이 제한할 때는요 국장한테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구역 지정을 받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30만 원 빌릴 협상이 안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은 직접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딱 해주세요. 국토장관이 지정한 경우 중요한 별표상입니다. 그 내용이 오른편에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기타 절차가 쭉 나옵니다. 절차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도시가 주로 지방에서는 지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누가 그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구역지정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 저 지방에 있는 각종 어떤 시장들, 군수들 구청장이 시도한테 구역지정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요청은요 국정한테 곧바로 갑니다. 하지만요 지방에 있는 제일 말단에 있는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구역지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요청할 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문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합니다. 어디에?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2번에 쭉 나와 있죠. 시군구청장은 시도 자문을 한 이후에 시도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시고 이제 226페이지입니다. 구역 지정의 제한 나오네. 제한.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런 말 나옵니다. 지금 제한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공공기관과 정부 출용기관의 장들이 제안을 할 때는요 국정한테 제안한다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말고 보통의 제안은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또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앞으로 곧 뒤에 나옵니다. 요들이 먼저 요건을 갖추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제안이 딱 들어옵니다. 제안 딱 들어오면요. 제안되어진 그 날로부터 제안받은 시군구청장은요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2개월 안에 그 결정해서 여부를 통지해준다. 또 필요할 때는요 한 차례 한 달 동안 연장 또 할 수 있다. 이것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주민들을 할 때 보시면 제한일로부터 45일 또는 플러스 30일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요 2개월 안에 그 여부를 통지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청하면 심사에서 할지 말지 요청할지 말지를 이제 2개월 뒤에 심사에서 판단을 해서 통지해줍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한 달까지 연장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플러스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제안이 나오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제안이 딱 나오면요 이 제안되어진 이 사실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할 때 비용이 든다 할 때 이 요청에 대한 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 계속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 보세요. 1번에 제안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기타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시군구청장한테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가 있다. 딱 나와 있죠.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또는요 조합은 제외한다 라는 말 나와요. 그래서 요 중에서 보면 자 제안할 때 첫 번째 국가는 제안을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도 제안을 못한다. 또요 세 번째 보시면 조합도 제안을 못한다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국가 보세요. 국가는 보시면 직접 지정하거나 또요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제안은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방같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또 보시면요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제한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럼 조합입니다. 조합은요 환지 방식 사업할 때 주민들이 만든 하나의 사업 시행자 측 단체인데 이 조합은 지금 내부적인 조합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제만요 조합의 확정은 말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와 성립 등기는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말로 조합을 쓴다 할지라도 구역을 정하고 있는 이 과정은 정상적인 법적인 조합보다 탄생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조합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조합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주민단체일 뿐이지 그 조합이 확실하게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 조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합은 제한 못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조를 제외한 기타 시행자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나와요. 자, 근데 또 법문석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사업을 그 구역 안에서 어떤 토지 소유자 등이 이 땅을 뺏는 식으로 제한하고자 할 때는요, 그냥 일부만 제한해서는 안 돼. 그래서 보세요. 그 구역 안에 토지 면적에 일단 반 이상은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자한테 동의를 받아와야 수용 방식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왔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사항인데
수용 방식으로 민간 시행자 중에서도 땅 주인들이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모여서 또 구역 필요한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까지 동의받아와야 수용 방식의 제한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있죠.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시 그러면 또 갈로 3번 보세요. 갈로 3번. 일단 2번 넘어가서 3번 보세요. 이런 말 나옵니다. 시행자 가운데에서 그 수용 방식의 토지 소유자 제한은 또 특별한 사항이고 이거 말고 보통의 사항인데요. 3번에 있습니다. 보시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얼마입니까?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와야 제한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민간 시행자들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동의받아야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편 괄호 3, 왼편의 괄호 3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특히 민간 가운데에서도 거기 단서조항에 있던 1번 상이죠. 민간 가운데에서도 토지 소유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 수용 방식으로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면적의 독이 나옵니다. 다 토지가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한 자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 또 있습니다. 더 강화된다. 이 조항이 관련 1번의 단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여기까지는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박스는 넘어가시고 제일 밑에 보십니다. 관로 4번 보십니다. 관로 4번에 자 2개월 나왔죠. 수요와 제한이 있으면 제한되어진 그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여부 결정 통지를 해준다. 또 필요할 때 한 달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비용 부담 딱 나오죠. 항상 제한 딱 나면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제한 위반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5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저는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오른편에 또 2번 갑니다. 구역 지정할 때 그 대상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 각종 어떤 구역 지정 요건이 또 있다.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할 때에 지정권자 말고 두 번째 지정에 어떤 요건이 있다가 나옵니다. 요건이 있어요. 두 번째 지정 요건. 그리고 이제 등장을 딱 합니다. 요건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번, 2번이 딱 나옵니다. 박스가 보이죠? 박스가 좀 중요한 사항인데 보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건 해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좀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개발 사업 커야 돼요. 개발 행위도 아니고 개발 사업이니까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일정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타 도시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 행위의 기준 면적과 딱 반대다 보면 돼요. 반대해서 보시면요, 우리 도시 지역이라는 요 특정 건물 많은 요 장소 안에서 개발을 할 때는요, 이 개발 행위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습니다. 반대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안에서는요. 자, 또 도시 안에서도 보시면 공장 지역 나오죠. 공업지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된다. 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안에서 보시면 기타는 다 일반입니다. 일반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 행위할 때는요, 보존 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럼 개발 행위고 개발 사업은요, 보존 녹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못한다 해서 보존 녹지는 구역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존 녹지 빼고 기타 다 1만 이상인데 공업장만 3만 이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도시가 아닌 시골 농촌이겠죠. 관농자 시골 농촌 지역들은요. 자, 개발 행위는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었어요. 근데 개발 행위는 몰라도 규모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저 시골 농촌에서 크게 할 때는 뭡니까?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시골 농촌은 사회 인프라가 없어요. 학교도 없고 도로망도 없으니까 다 갖추어야 되니까 규모가 좀 다이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외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쯤 되어야 멋들어진 어떤 지역이 나온다.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도시 외도 이미 가보니까 초등학교 요건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보니까요, 뭐냐 보니까 도로입니다.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이미 있으면 이런 면적을 빼줍니다. 빼주니까 10만을 빼줘요. 10만을 빼주니까 이때는요 20만 제곱미터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딱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갈로 2번 가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이런 말 나와요.
자, 우리가 항상 지금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초기 출발은요, 다 도시 관리 계획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보다 상위 계획, 도시 기본 계획과 광역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하위 계획,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보시면 어딥니까? 저 보시면 저 밑에 이런 말 나옵니다. 농촌입니다. 농촌. 일단 보존 녹지는 지금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주상공업지역 말고 보존 빼고 기타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생산과 자연 녹지의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또요 기타 저기 도시 지역 말고 시골 농촌 관농자 비도시에다가 개발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할 때에는요, 이쪽은 이제 시골 농촌이니까 보존은 안 되고요. 미리 상위 계획에 상위 계획이면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이나 또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미리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 계획에서 미리 계획이 서 있는 장소, 이건요 미리 개발할 때 이쪽을 해라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진 그런 장소 안에만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단위에서 개발할 때는 상위 계획에서 단계 발전 계획에서 미리 예견되어진 그런 장소 중심으로 개발하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지역들 가운데서도요, 잘 보시면 자연 녹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골 농촌에서도 관리 중에서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자연 녹지 뭡니까, 여러분들? 장내 도시 용지로 공급이 될 땅이고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다랍니다. 또요, 계획관리는요, 장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될 것이고 제한적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어민상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는요, 그 어미선상에 어미 속에 보시면 이미 개발할 수 있다라고 지역의 어미가 법률에서 부여를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는 또 예외다. 상위 계획에서 개발 계획이 안 서져 있어도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인데 이 말이 밑에 관로 2번에 있습니다. 이런 말 되겠어요. 자, 보시고요. 단수항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또 관로 3번 밑에 적용 배제 나와 있죠. 좀 어려운 상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취계지국 나옵니다. 취계지국. 요 네 가지 지구는요, 위에 있는 이런 면적도 개발 계획 예정도 필요 없다. 다 제외다. 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3번 상인데 이런 말 나옵니다. 취계지국. 취계지국이라고 불러요. 자, 뭐냐, 용도지구 가운데서 취락지구, 시골 취락 정비할 것이죠. 시골 말 도와준다 얘기죠. 자, 개발 진영지구, 개발 집중을 육성한다는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뭡니까? 이 개발한다는 말 되겠습니다. 이쁘게. 그다음에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할 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계지구, 특히 취 중요합니다. 이런 취락지구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또요 개발 진영지구에 지정해줄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일 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된 지역 지정 목적일 때 등입니다. 이럴 때는 요건이 필요 없다. 이는요, 어떤 장소든 시골 농촌이든 도시 아니든 이런 면적들 필요 없다. 또요, 시골 농촌이든 도시 아니든 개발 예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계주, 특히 취락지구 잘 나옵니다. 면적도 안 따진다. 개발 예정도 안 따진다. 개발 진행 마찬가지다. 지구단위 마찬가지. 그래서 취계주에 걸리면요, 이렇게 요건이 필요가 없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역지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계지구입니다. 그 말이 오른편과 왼편의 박스 안에 딱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에 3번 보시면 지정 절차가 나오죠. 지정 절차. 개발 사업할 때 지정 절차가 좀 나옵니다. 이 내용들 확인 꼭 하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칠판 제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나와요. 조금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확인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정 어렵다. 이러시면 주민들 의견 청취 파트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청취. 오른편에 보시면 공중에 또 기타 공람 등이 나옵니다. 나와요. 자, 일단은 먼저 왼편도 있죠. 2번, 3번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경우도 절차를 보십니다. 그래서 요건요, 따로 보시면 따로 성인, 또 수립 성인 구분 안 합니다. 쭉 이어서 한문표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결정권자 지정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기초조사도 이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는데 요건요, 조사사항이 또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조사할 수 있다. 임의사항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끝났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물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요. 곧바로 그냥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한다. 협의합니다. 곧바로 또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후효증은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건 더 조사도 할 수 있다. 임의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 하고요. 주민 의견 청취 보시면 공청회 또는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한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왼편 228페이지에 주민 의견 청취 부분에 1번, 괄호 1번 딱 보시면요.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가 후효칭하고자 할 때에는요. 자, 우리 대도시가 아닌 시군 할 때 하고자 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요청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정하거나 요청하고자 할 때 보시면 자, 파란글씨로 공람이나 공청회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공람이나 공청회, 공청회도 할 수가 있고 또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공청회는 사실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공람은 필수상입니다. 필수상이에요. 그래서 공청회 또는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공람이나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 청취하는 절차 방법은 필요가 없는데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딴 건 다 그냥 무시하고 통과하세요. 오른편 딱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제 괄호 3번에 공청회 개최 딱 나오죠. 자,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그 공청회는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람은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은 꼭 하는데 공청회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의무적인 경우가 등장을 한다라면서 오른편 3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보세요. 공청회 개최 의무 딱 나와 있죠. 공청회와 공람은 공청회는 선택이고 공람은 꼭 하는데요. 근데 공청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의 취득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평,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면적이 나올 때는요. 이때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안 되면 공청회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00만 제곱미터 나오면 공청회는 하게 돼 있다. 하고 나서 공람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딴 거는 절차 요인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그럼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협의심이 딱 나오죠. 협의심이. 협의와 심의가 딱 나옵니다. 협의심의. 그래서 끝나면 그냥 협의해서 심의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할 때 보시면 공청회 또는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하는데 공람은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인데 절차는 의미가 없고요. 공청회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공청회 필수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한 부분만 딱 기억하시고 절차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30페이지에 개발구역의 지정을 했을 때의 효과 있죠. 이것이 좀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